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CPU IP 시장의 혈투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CPU 시장은 원래 인텔이 IP를 갖고 있는 x86 천하였습니다. 그러던 것이 ARM이 급격히 세를 불리면서 x86이 긴장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지난 몇 년 동안 ARM 기반 프로세서는 소비 전력에서 강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 장치에서는 확실히 기반이 탄탄했습니다. 문제는 코어 성능이 x86에 밀리면서 이 확장성에서 한계가 있었는데요.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. 인텔과 AMD로 대변되는 x86이 강고히 지배하고 있던 그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시장에까지 ARM이 세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최근에는 그 ARM이 서버 시장에 고삐를 바짝 쬐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이 바로 ARM이 데이터 센터에서 최대의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IP인 네오버스 코어를 공개한 것입니다. 이 주목되는 것은 이 ARM의 네오버스 IP를 그 엔비디아가 자신의 데이터 센터용 CPU인 그레이스에 적용한다고 밝힌 것입니다.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그 ARM을 인수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. 그래도 ARM IP를 적극적으로 설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 ARM의 네오버스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인텔 그 X86을 확실히 궁지로 밀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. 특히 그 아마존, 그 알리바바와 같은 클라우드 공급 업체들로서는 인텔 제온 CPU 그리고 AMD 에픽 CPU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맞춤형 ARM 기반 실리콘을 개발할 수 있음을 이번 네오버스 코어를 통해서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등과 같은 회사들도 제온 에픽이 아니라 ARM의 코어를 통해서 자신만의 CPU를 설계하는 길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. 이거 인텔로서는 갑갑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같은 X86 계열에서 AMD의 주도권을 내주면서 도전을 허용하고 있고 신흥 강자인 ARM에게도 시장을 내주는 지경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인텔이 최근 그 손을 잡고 있는 쪽이 그 ARM의 맞은편에 있는 리스크5입니다. 아시다시피 리스크5는 한마디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. 그 ARM은 사용료격인 그 로열티를 받고 팹리스들에게 반도체 IP를 제공하지만 그 리스크5는 개방된 IP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 팹리스들이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또 다른 장점은 칩 기능 확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그 ARM IP를 기반으로 칩을 설계할 경우는 칩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추가 명령어를 더 넣고 싶을 때 반드시 그 ARM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만 합니다. 그러나 리스크5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 구조에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어를 마음껏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저렴한 비용으로 칩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. 예전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일부 기본적인 시스템 온칩 설계에만 적용돼 왔던 리스크5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, AI, 그 HPC 시장 등에 쓰이는 그 칩 설계에 활용되기 시작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. 그 인텔로서는 그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5년 안에 1000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X86 범용 코어와 HPC 컴퓨팅 GPU를 결합하는 아키텍처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. 이런 야망에 리스크5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사실 그 칩 신규 시장의 경우는 표준 제약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만큼 새롭고 저렴한 리스크5로 칩 설계에 도전해보는 분위기가 칩 시장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. 가령 서버와 PC용 CPU는 인텔, 그 스마트폰 AP는 그 ARM이 지배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초저전력 컴퓨팅에서부터 고성능 컴퓨팅은 아직은 주인이 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. 무주공산에 가깝습니다. 이런 영역에 리스크5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. 실제 그 인텔은 그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이후에 자신의 7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리스크5 기반 설계 업체인 그 사이5의 IP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사이5를 인수하기 위해서 2조 원의 인수 가격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. 물론 그 뒤에 그 인텔의 M&A 시도는 그 가격 이견으로 불발됐지만 인텔은 사이5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인텔이 리스크5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. 실제로 그 사이5의 IP는 구글을 비롯해서 르네사스 등 다양한 팹리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리스크5는
그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운영 체제에 노출되지 않는 시장부터 빠르게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사이5의 패트릭 리틀 CEO도 그 사이5가 고성능 CPU 아키텍처를 계속 출시하고 있으며 이미 그 자동차, VR, AR, 그 클라이언트 컴퓨팅,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팹리스들이 자신의 IP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. 인텔로서는 사이5가 독자 그 아키텍처를 지원하면서 인텔로서는 그 사이5의 독자 아키텍처를 지원하면서 ARM의 급격한 성장을 견제하고 일찌감치 사이5의 IP를 활용한 칩을 인텔 그 파운드리에서 제작하게끔 묶어두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물고 물리는 게 반도체 시장인데요. 적과 악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. 더 힘센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한 분야에서는 경쟁자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도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비즈니스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말하는데요. 이 반도체가 딱 그렇습니다. 오늘은 ARM이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네오버스 IP를 공개했다는 소식을 계기로 인텔과 사이5 간 결합, 엔비디아와 ARM 간의 결합의 의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